자, ERP 인사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2025년도 3월 기속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노이선 사원의 책정 임금을 새로 계약합니다. 보기와 같이 책정 임금을 새로 등록하고 급여 계산을 했을 때 노이선 사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는요, 노이선에 대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봉 계약을 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좀 올려주는 걸로 합의를 했나 봐요. 자, 일단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노이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사 쪽이죠. 그래서 인사정보 등록에서 해가지고 그 연봉을 변경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급여 자료를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특히 11번, 12번은요, 급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11번, 12번은 이제 급여 관리 쪽으로 해서 또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인사 정보 등록에서 보고요. 두 번째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사 정보 등록. 자, 클릭합니다. 자, 화면 분할을 이용을 해서 할게요. 자, 일단 노이선에 자 클릭합니다. 노이선은 6번 라인에 있고요. 자, 여기에 급여 정보를 자 클릭합니다. 자, 급여 정보를 클릭하면은 무식이 안 나오죠, 지금. 예, 지금 밑에가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치면은 창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최근 이제 오픈 톡방에서 이게 최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해하는 분 좀 계셨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장마다 다르긴 한데 최대화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창을 여러 개 창만 띄우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가 좀 걱정돼서 그런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창이 떴을 때는 안 보인다, 책정 임금이 뭐 안 보인다 이러면은 뭐 좀 더 내리시면 되고, 뭐 그래도 최대한 내렸는데 그래도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요 주황색 바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제일 위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는 2025년도 3월달부터 연봉 협상이 되고요. 책정 임금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누르면 됩니다. 아까 그 단축키 앞에 얘기했었죠. 컨트롤 F3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연봉 쪽에 클릭을 하고 컨트롤 F3 눌러주면 돼요. 확인 누르면은 연봉을 넣어줍니다. 얼마? 4,276만 6,830원. 이때 월급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급여가 얼마냐면은 356390이에요. 이게 기본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력이 이 금액대로 나오면은 내가 연봉을 제대로 입력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는 끝났어요. 두 번째,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예요? 2025년도 3월이고요. 지급일은 언제예요? 3월 25일 동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 조건은 사업장이고 조회 키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19명이 이제 다 뜨고요. 자, 19명의 사원 등록을 이쪽 라인에 다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그 다음에 급여 계산을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 그러면은 계산이라고 뜨는데 여기 클릭해주면 돼요. 다 반영됐죠? 노이선에 대한 이 기본급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내가 잘 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이제 그 요구사항은 자 보면은 책정임금 새로 등록하고 급여 계산했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로이선에 대한 부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11980 21190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당회사는 2025년 3월 기속 상여 소득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기속 상여 지급일 기준으로 아래의 보기와 같이 지급일을 추가 등록하여 상여 계산 시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이용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저기 보면은, 기초 환경 설정에 자, 클릭하면은,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에서 상여를 이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11번처럼 했던 부분, 이제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자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급상여 지급자 등록과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3월 기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자, 클릭하면은 2024년도 12월 달에 상여가 있죠. 여기 13번 라인에. 선생님 어디 있어요? 여기 전월 복사. 여기 클릭하면 되고요. 자, 클릭합니다. 자, 지급일자와 상여 기간 수정해야 돼요. 당연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분리라고 돼 있죠. 여기. 자, 여기에 날짜를 2025년 4월 10일 지급일자로 해줍니다. 문제 적혀 있습니다. 여기 지급일자, 상여 지급 대상 기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상여 입사자, 자, 여기 이제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외고요. 자, 날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2025년 1월 1일부터 아이고, 끝나를 다시 해야 돼요. 2025년 3월 31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되고, 시작일을 2025년 1월 1일 해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문제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 복사해가지고 날짜만 바꾸면 되니까. 쉽단 말이죠. 근데 특별급여가 나올 때는요, 사원 부서 등록해가 이 여간 시간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날짜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거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2025년도 3월달 거고요. 지급일은 4월 10일입니다. 조회 조건은 사업장이고요. 자, 조회 키 눌러주면 돼요. 4명만 뜨네요. 보니까 상여 이거 분리로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체크해줍니다. 그 해당하는 부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여 계산 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근데 문제 요청에서 대상자들의 과세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 아닌 전체를 물어보잖아요. 전체를 물어보면은 이 부분에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급여 총액 여기를 클릭합니다. 급여 총액을 클릭하면은 하단에 보면은 23331-350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당이사는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 기준을 토대로 2025년도 2월 기속 급여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원 단위 금액은 절사, 책정 임금의 시급은 원 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근태관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근태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해결 방법인데,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의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급 어디로 볼 거냐면은 인사정보 등록에 대해서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근태 결과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급여관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고 계산을 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 2급 시험장 가실 때 계산기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사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인사 정보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를 볼 때 이성준에 자 클릭을 해요. 자, 재보죠. 자, 그 다음에 급여 정보를 자 클릭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지금 시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연봉이 자 클릭을 해서 컨트롤 F3번 적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F3 누르고 확인 누릅니다. 자, 이 사람의 시급이 얼마냐 라고 돼 있을 때 자, 시급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얼마냐면은 22,031원입니다. 시급이 엄청나게 세죠. 22,000원이면은. 자,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끝났고 두 번째 거는 급여관리에 보면은 근태 결과 입력이라고 있어요.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2월 기속입니다. 그래서 지급일은 1번으로 하면 되고 사업자 조회 누르면은 여기에 이성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 자, 보면은 문제 있는 대로 해주면 돼요. 자, 이거 보면 됩니다. 자, 보면은 평일 연장 근무 시간이 언제냐면은 18시간. 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18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토일 정상 근무 시간 언제냐면은 13시간 45분이에요. 13.75입니다. 그 다음에 평일 심야 근무 시간은 4시간 15분 4.25입니다. 그 다음에 토일 연장 근무는 1시간 45분 1.75입니다. 자, 선생님 25랑 75랑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1시간이 얼마죠? 분으로 하면은 60분이잖아요. 60분을요 이렇게 쿼터식으로 나눠요. 쿼터식으로. 쿼터는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분의 1로 측정을 해요. 0, 15, 30, 45 이렇게. 그래서 0에서 15는요 60분 중 15분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분의 1이라는 뜻이죠. 약분하면은. 그 다음에 4분의 1인데 그러면은 얼마예요? 소수점 하면은 1 나누기 4 하면 얼마예요? 0.25인 거예요. 0.25. 그 다음에 15, 30분은 전체 시간에 30분이 경과한 거죠. 그러니까 60분 중에 얼마? 30분이더라. 그럼 약분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1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0.5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45분까지는 얼마? 60분 중에 45분이더라.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3 나누기 4 하면 얼마예요? 0.75예요. 그 다음 45분에서 60분 얼마예요? 60 중에 60이죠.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이들 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15분은 어떻게 환산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거 맞아요. 4.15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예전에 이거 누가 오픈톡방에 물어보던데 4시간 15분이면 4.15가 아니냐고. 그러면은 4시간 30분이면 4.3 4.5 이건 알아요. 4.5인 거 아니까 자기는.
반이니까. 근데 4시간 45분을 했는데 4.45냐고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각각 더해주면 얼마냐 했을 때, 자, 1유형부터 한번 볼게요. 1유형은 18 더하기 13.75예요. 31.75 곱하기 1.5배. 얼마? 47.62원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얼마? 22,031원. 얼마? 1049-226.375예요. 근데 소수점 빼고 1049-226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원단위 미만은 절사예요. 그래서 20으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뭐 원단위 뭐 제거 안 해도 돼요. 제거 안 하고 뭐 비슷한 금액, 유사한 금액 있거든요. 그걸로 더해주면 되고. 그래서 얼마예요? 6시간 곱하기 2 하면 12시간 번 곱하기 22,030 얼마? 264,372원. 264,370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313592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단위 자결사를 했죠. 그래서 131359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몇 번이에요? 정답? 맞습니다.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4번입니다. 당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2025년도 3월 기속 일용직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한 후에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 급여를 계산했을 때 지급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릅니다. 자, 14번부터 15번까지는요, 일용직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용직 관리에 자 클릭을 하고요. 자, 문제에서 보면은 보기에 보면은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자 추가, 지급 형태 매일 지급, 9시간 근무 과정, 비과세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용직 사원 등록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용직 변경 후가 돼 있네. 있네. 예, 변경 후죠. 자, 그러면은 일용직을 했을 때 사원 등록에서 유성준의 이름을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사원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번호에 보면은 유성준 19번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자 추가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안함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함으로 변경합니다. 근데 4대 보험을 변경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으로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여여여 해가지고 엔터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줘야 됩니다. ERP는 저장 기능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할 때 그 끝까지 엔터 다 치고 그 다음에 나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사원 등록 밑에 줄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예요? 3월입니다. 자, 지급일은 언제냐면은 매일 지급이에요? 일정 기간 지급이에요? 매일 지급으로 돼 있죠. 자,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조회 조건 사업장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유성준의 이름이 이제 비과세 연장, 비과세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성준의 연장 비과세가 뜨면은 반영이 잘 돼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체크 해줍니다. 다음 일괄 적용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일괄 적용 시간은 언제예요? 9시간이죠, 평일. 자, 주말은 없습니다. 비과세 신고 제외분 얼마? 12,000원 이렇게 됩니다. 적용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유성준의 연장비과세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 여기 지금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다는 의미가 돼요. 자, 반영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번입니다. 해당 지급일의 대상자는 모두 5명이고 발생한 과세 총액의 합은 20750,310원이 된다. 자, 해당 지급 대상자는 5명인 거 맞죠? 예, 5명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총액의 합은 20750,310이라 했으니 급여 총액을 자 클릭합니다. 여기. 자, 14번에 대한 부분 맞아요? 틀려요? 과세 총액 18444,720원이 됩니다. 맞아요? 아닌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20이라는 이제 금액이 아마 비과세 신고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이 금액일 거예요. 맞죠? 20750,310. 근데 과세 총액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해당 지급일의 대상자는 모두 31일 중 21일을 근무하였다. 자, 개인정보 볼까요? 자, 화면 분할할게요. 자, 개인정보에 보면은 자, 여기 근무일수 적혀있죠. 김원채, 그 다음에 박소담, 유성용, 박동민, 유성준. 나 21일치 근무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해당 지급일에서는 일부 대상자에서만 총 67,620원의 소득세가 공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세를 보려면은 여기 이제 월지급액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소득세 여기 있죠. 27,720원. 근데 이거를 뭐 한 사람씩 이제 더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총 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급여 총액 보시면 돼요. 67,620원.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해당 지급일의 실지급액은 1989만 880원이고 회사부담금 총액은 146,740원입니다. 자, 차인지급액 보면은 여기 맞죠? 그 다음에 회사부담금 얼마? 1046740원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에다 몇 번? 1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5번입니다. 당 회사는 2025년도 3월 일용직 사원에 대해 급여 지급 시 대상자가 누락된 것을 확인합니다. 아래의 보기를 확인하여 대상자 추가 후 급여 적용 시 해당 지급일자의 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에 따릅니다. 자,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보았을 때 대상자가 누락이 되어 있는 걸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도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을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여기 일용직 사원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건이 2번에 대한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격리부이고 급여 형태가 1급인 대상자 추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좀 더 고급적으로 봤을 때 여기 부서에 자 클릭합니다. 격리부죠? 급여 형태가 뭐예요? 1급 대상자 추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이키를 눌러줍니다. 자, 누구예요? 고주원, 고세연, 최진아, 이소담입니다. 그래서 몇 번? 3번, 8번, 12번, 14번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찾았습니다. 근데 다 안 떠요, 이름이. 물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았다 라고 하면은 어디?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2025년도 3월입니다.
지급일은 일정 기간 지급이고요. 자, 조이키 눌러줍니다. 자, 보면은 3번, 8번, 12번인데 14번의 이름이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추가 해주면은 2소단까지. 자, 클릭해줍니다. 자, 38, 12, 14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 나머지는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전체 클릭을 하고 자, 여기에 일괄적용에 자, 클릭합니다. 자, 평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합니다. 비과세 없습니다. 자, 보면은 해당 지급일자의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특정인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물어보니 급여 총액에 자 클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총액 얼마? 1638만원입니다. 15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16번부터 20번까지는 자, 여기에 그 급여관리 쪽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현황조회가 해당이 됩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예산은 인사 2급 인천지점 사업장과 인사 2급 강원지점 사업장에 대한 2024년 4사분기 과세 비과세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세 총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서와 비과세 총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서로 올바른 것은입니다. 단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합니다. 사실 이걸 보고 키워드를 유출한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어디에 있는지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연관급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관급의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사용자 부담금이 있는 곳이 연관급의 현황 하나밖에 없어요. 자, 교회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4년도 4사분기 10에서 12월입니다. 지급공제이고요. 지급 구분은 어디? 급여. 사업장 어디? 인천지점이에요. 부서 여기에서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지급공제가 아니고 과세 비과세로 변경해 줍니다. 자, 조회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자, 여기에서 과세 총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서는 총 지금 관리부, 생산부, 자재부 이렇게 있고요. 보면은 생산부가 과세 금액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비과세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자재부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산부가 가장 높으면서 그 다음 비과세는 자재부 쪽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회사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2월 기속 급여 구분의 대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무조별 대장을 집계하여 확인했을 때 근무조별 지급 공제 항목 금액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키워드가 급여 구분의 대장,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이걸 합치면 돼요. 뭐예요? 그렇죠. 급여 대장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급여 대장,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2월이고요. 지급일은 동시급여입니다. 조회 조건은 사업장별이 아니고요. 근무조별. 자, 그래서 근무조가 몇 조이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계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근무조별로 해주면 돼요. 집계를 지급공제 항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근무조별. 자, 1조, 2조, 3조예요. 자, 1조의 가족수당이 얼마냐면은 26만원입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조의 영업 촉진 수당인데 얼마냐면은 20만원이에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2번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2조 직무발면 보상금이에요. 얼마? 25만원.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조 자격수당입니다. 자, 여기 30만원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돼.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17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8번입니다. 당 회사의 2024년 4사분기에 급상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급여 지급 내역 중 관리부 소속 박선우 사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액은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급상여 지급 현황입니다.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찾기 쉬워요. 급상여 지급 현황 어디에요? 급상여 이체 현황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자 클릭합니다. 자, 2024년 4사분기잖아요. 2024년 4사분기면은 여기 아니다.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2024년 4사분기 언제예요? 10월에서 12월 달이에요. 지급 구분은요. 급여예요. 자, 그 다음에 부서죠. 어디? 관리부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소득세랑 이제 지방 소득세인데 오른쪽에 자 보아주시면은 소득세 지방 소득세 나오죠. 자, 여기에서 박선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박선우는 이 4번 라인에 있죠. 그래서 4번 라인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얼마? 286,290원과 28,620원이 됩니다. 그래서 18번에 답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9번입니다. 당회사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변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단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 사항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변동 상황이라고 있어요. 여기죠. 사원별급 상여 변동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자, 기준 연월은 언제냐면은 2025년도 2월이고요. 지급일은 1번. 그 다음에 2024년도 2월 해가지고 지급일은 1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사업장 어디에요? 적혀있나요? 안 적혀있나요? 안 적혀있죠? 그러면은 모든 사업장 이렇게 돼요. 자, 조회해줍니다. 아, 사용자 부담금 제외예요. 자, 여기 조회. 자, 그럼 조회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비교 연월일과 기준 연월에 급상여 지급 인원의 변동은 없다. 그러니까 인원 수는요 19명 그대로죠. 변동이 없다는 부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비교 연월에 대해서 기본급은 274만 7,470원이 상승했다. 자, 기본급 보면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기본급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726200 030 빼기 75367500 차이가 얼마? 2747470 맞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3번 정형수 사원의 지급 항목에서는 근속수당, 자격수당의 금액 변동이 존재합니다. 자 볼까요? 정형수를 자 클릭할게요. 정형수를 볼 때 근속수당과 자격수당인데 자 금액이 변동이 돼서 안 됐어요? 금액이 변동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4번이 틀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배유진 사원의 지급 공제 항목에서는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금액 변동이 존재한다. 자 배유진 자 클릭합니다. 자 배유진의 지급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급을 제외한 부분의 모든 항목의 금액이 변동이 존재한다. 여기죠. 지급공제 항목. 자 보면은 기본급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빼고 다 바뀌었다는데 기본급도 변경이 됐어요. 기본급도 변경되었다. 이거 기본급도 변경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회사는 2000번 인사 2급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선택지에 제시된 사원 중에서 4, 4분기 동안 군속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받은 사원은 누구인가? 입니다. 군속수당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수당별 지급 현황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은 수당별 연간급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를 자 클릭합니다. 날짜가 안 적혀 있는데요. 아 여기 있네. 4, 4분기 적혀 있죠. 자 2024년 4, 4분기 10에서 12월 수당 코드는요. 근속수당입니다. 사업장은 인천지점 하나뿐이고요.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사람 보면 돼요. 누구냐면은 정영수, 노희선, 이성준, 엄연애 이렇게 4명이죠. 여기에 보면은 군속수당을 지급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영수가 167만 7,630원, 노희선이 142만 4,970원, 그 다음에 이성준이 214만 3,230원, 엄연애가 101만 3,640원.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구예요? 맞습니다. 이성준이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ERP 인사 2급은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준비하면은 합격할 수가 있고요. ERP 인사 2급은 딱 2주만, 그러니까 실기를 연습을 할 때 딱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딱 그 한 일주일 반이나 2주 정도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론 때문에 사실상 2주의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데 이론은 거의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어요. 저 외우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연습을 할 때 그 숙련성을 늘려야 되고 게다가 문제 요청 사항의 키워드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설치를 하고 나서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사 2급은 40분이 4초 만에 끝나는 매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짜 뭐 한 문제 6번 풀고 있는데 갑자기 20분 남았다. 뭐 문제 한 12번 풀고 있는데 10분 남았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엄청나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꼭 잘 재서 실전처럼 대비를 한다면은 ERP 인사 1급도 충분히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사 2급, 인사 1급 해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